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동패고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동패고 문제 살펴보니까 중간고사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중급 정도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출제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비슷하게 90점 후반대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동패고의 경우에 출제 경향을 보면 일단 논술형이나 그 서술형 문제들을 출제를 하지 않고도 중급 이상 난이도를 가진 이제 객관식 문항을 출제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출제 경향에 벗어나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에 동패고 시험 범위가 다른 때보다 조금 넓었다라고 이제 조금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제를 보면 범위가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범위에 누락된 부분 없이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에서 화학 파트만 제외하고 모든 영역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일단 지구과학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무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기본 이론에 대한 어떤 암기가 충분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문제풀이 연습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한다면 무난하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로 지구과학 영역에서는 출제가 되었고요. 생명과학 영역에서는 살짝은 생명과학 1의 EBS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좀 변형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자료가 등장을 하고 그 자료를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이론과 함께 연계를 해서 문제를 분석해서 답안에 이제 결과에 도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평상시에 연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자료를 분석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6번하고 12번, 13번 문제가 오답률이 조금 높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6번하고 12번, 13번 문항. 그 문항을 이제 잠깐만 살펴보면, 자료를 해석하고 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우리가 그 선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 선택을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중간 과정에서 뭐 한 단어라든가, 내지는 문단이라든가, 작은 어떤 한 단어, 그런 부분들을 살짝 함정을 파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조금 틀렸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3번 같은 문제의 경우는 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3문항 정도가 생명과학 파트에서 조금 고비가 될 만한 문제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영역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물리 하면 이제 어렵다라는 이제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쉽게 나와도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실전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느낌을 또 확연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는 했죠. 자, 그래서 문항을 보면 21번, 23번, 24번 정도의 문항 정도가 그런 문항이었다. 특히 21번 같은 경우는 그림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림 자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옳은 지문을 찾거나 그른 지문을 골라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 문항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답률이 꽤 높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23번이라든가 2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공식, 변압기 공식과 그 다음 송전시의 손실 전력의 어떤 공식, 이런 공식들을 암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차근차근히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21번보다 오답률이 더 조금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1번 문제는 조금 쉬웠던 것 같지만 원리 이해가 정말 중요했던 문제. 그리고 23번과 24번은 어려운 듯 보이지만 공식을 잘 암기하고 원리를 이해했다면 꼼꼼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오히려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에서는 이렇게 세 문항 정도가 1등급 받기 위한 어떤 고비가 되는 그런 핵심 문항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2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힘들었던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됐으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1등급 받기 위해서는 그 문항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고 그 정도 문항 정도가 됐으면 학교 시험 수준은 중급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앞으로도 감안하시고 시험 대비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패고는 일단 내신 분석 리포트, 내신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 이제 내년도 이제 올라가실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이 좀 있어요. 일단 1년 동안 통합과학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내년도 올라가셔도 좋은 결과 이제 받으셔야 될 텐데 일단은 1학년 때는 한 과목만 과탐을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적게는 2과목에서 많게는 4과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어요. 과학 과목을.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부량도 많아질 거고요. 과목 수가 일단 늘어났으니까 공부량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각 과목마다 시험이 어려울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려울 거니까 뭐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학 과목에 1학기 중간고사 범위만이라도 전 영역을 다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내년 3월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3월에 올라가셔도 공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고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1학기 중간고사 꼭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올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학 과목 전체적으로 공부를 반드시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 국영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과를 일단 선택한 이상 과학 과목의 비중은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니까 꼭 좀 선생님 말을 좀 유념해 두시고 머릿속에 콱 박아놓고 그리고 과학 공부를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로써 동패고 23년도 2학기 기말 내신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